성함, 임용환입니다. 직업은 직업이 뭐지? 원래 한국사 전공자인데 지금은 전쟁사 또는 전쟁사에서 얻을 수 있는 경영에 대한 연구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은 전쟁인가요? 전쟁을 하는 분은 전쟁이 경영이라고 그러고 경영을 하시는 분들은 경영이 전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전쟁사도 보면은 우리 대부분은 이제 현장에서 뛰고 람보 같은 애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전투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말 이 큰 집단을 어떻게 경영할 거냐. 매니지먼트에서 승부가 갈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비즈니스란? 혁신의 승부다. 혁신이란? 필수다. 자신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저는 그냥 역사학자로 시작해서 역사학자로 끝나는 게 소망인 임용환입니다. 혹시 반자이 돌격이란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반자이란 말이 만세라는 뜻이죠. 일본어로. 태평양 전쟁 당시에 일본군이 천황폐하 만세하고 외치고 돌격했던 데서 유래했습니다. 현대전인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군은 왜 이렇게 무모한 돌격을 했던 걸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일본 사람들은 사무라이 문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사무라이 정신의 상징이 일본도입니다. 이게 땅에서는 만에 하나 쓸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투기를 타고 올라가는 항공기 조종사들까지도 일본도를 차고 올라갔습니다. 사실 전투기 조종석이 굉장히 좁아요. 움직이기가 힘들 정도로 좁거든요. 혹시 이렇게 움직이다가 뭐가 탁 걸려갖고 뭘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한 물건이고 하늘에서는 아무짝에 쓸데없는 물건인데도 너무나 이걸 차고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나중에는 계급 제한까지 걸었다고 그래요. 실제로 일본군이 믿었던 건 이 칼이 아니라 사무라이 정신이었습니다. 이 무적의 정신으로서 현대전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다고 믿었죠. 남태평양의 솔로몬 제도에 과달카날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일본군이 승승장구하면서 태평양을 거의 휩쓸었고 마지막 남은 곳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였습니다. 1942년 5월에 소수의 일본군 부대가 과달카날 섬에 진주해서 호주 공습의 전진 기지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제 호주까지 침공하게 되면은 연합군 측에서는 태평양의 기반이 완전히 없어지게 돼요. 반격을 모색하고 있던 연합군은 그해 8월에 기습적으로 과달카날에 상륙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일본군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지상군을 파견하게 되는데요. 그때 선택된 이츠키 대자는 관동군 중에서 최고의 장교라고 꼽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츠키 대자는 자신감이 넘쳐서 과달카날 파견 명령을 받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바로 옆에 있는 툴루기 섬도 점령해도 되는가? 내가 가서 다 해결해 버리겠다. 뭐 이런 뜻이었죠. 당시 거기에 미군 1개 사단이 있었는데 1개 연대, 그것도 절반도 안 되는 일진 병력으로 이츠키 대자는 미 해병대를 공격할 계획을 세웁니다. 물론 이츠키 대자의 자신감이 근거 없는 건 아니었어요. 당시 관동군은 중일 전쟁을 거치면서 전투 경험이 비교적 풍부했죠. 실제 전쟁에서 전투 경험이 있고 없다는 심한 경우에는 10대 1의 전력 차이가 난다고도 합니다. 당시 미 해병대는 전투 경험도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장비도 형편없었습니다. 당시 해병대의 기본 소총은 우리가 2차 세계대전 하면 생각나는 그 M1 소총이 아니라 구형이었던 스프링필드 소총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라도 온전히 있었으면 다행인데 당시 제해권하고 제공권은 일본군이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미군 수송함대가 병력 상륙하고 그 다음에 보급 물자를 둬야 되는데
너무 겁이 나서 물자를 내리다가 도망가 버립니다. 전쟁사를 보면 미군을 제일 불허하는 게 아무튼 먹는 건 잘 먹거든요. 근데 과달카날에서는 미군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미군 병사 절반이 영양실조였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군이 비록 연대병력이었지만은 제대로 된 공격을 했더라면 미군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일본군이 미군을 도와줍니다. 이츠키 대자는 자신감이 너무나 넘쳤던 나머지 이진 병력이 상륙하는 걸 기다리지도 않고 약 1000명밖에 안 되는 병력으로 미군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일본군이 기대를 걸었던 게 야간 전투였어요. 사실 서양 군대는 야간 전투를 안 합니다. 그걸 또 알고 있었죠. 그래서 얘들은 밤에 기습하면 꼼짝하지 못한다. 왜 서구에서는 야간 전투를 안 하나요? 그게 지금도 불가사의인데 대체로 걔들은 해저물만 전투하잖아요. 중세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 전쟁 때까지도 안 하다가 한국 전쟁 끝나고 나서부터 야간 전투를 이제 많이 하긴 했어요. 물론 2차 대전 때도 특수부대 같은 경우는 했는데 1942년 8월 20일 새벽에 일본군이 일루강으로 접근합니다. 약 200명의 병력 일진이 그냥 돌격을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 미군도 엄두가 안 나도 쏠 생각을 못했대. 왜? 멀쩡하게 걸어오니까. 이게 뭐야 했는데 결국 누가 쏘기 시작했죠. 기관총에 십자화망에 걸리면 200명이 전멸하는데 보통 5분 정도 걸립니다. 그냥 무너졌죠. 이 상황에서 이츠키 대자는 더 무모한 작전을 세웁니다. 야, 이거 강으로 뛰어들어서 우리의 동작이 느려지고 우리 행동 반경이 좁다. 그래서 아예 하구로 나가서 오히려 그쪽으로 달려버려요. 정말 수평선이 보이는 환한 열대 바다를 배경으로 마구 달려드는 거예요. 그건 인정해줘야 되는데 정신무장은 정말 확실해가지고 보통 군대는 달리다가 앞 사람이 쓰러지면은 못 뛰어요. 근데 앞 사람이 쓰러져도 밟고 와서 쓰러지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폭에서 죽어주는 거죠. 절망한 이츠키 대자는 연대기를 불태우고 자결합니다. 결국 한 달 후인 9월에 일본군의 본대 병력이 상륙합니다. 병력상으로 보면 역시 일본군이 조금 적지만 제해권을 일본군이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일본군에게 승산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원래대로 하면 차분하게 진격을 해서 미군 앞에서 자기 진지를 구축하고 그리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일본군 부대도 사무라이 정신에 과하게 기대는 작전을 세웁니다. 모든 병사들이 심지어는 박격포탄까지도 손으로 들고 정글을 헤쳐나가서 미군 기지를 공격하기로 한 거예요. 정예 군대도 정글을 헤치고 나갈 때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3, 4km예요. 하루에 3, 4km예요. 그리고 항상 비가 와요. 누워서 잠을 자질 못합니다. 그렇게 미군 방어선 앞에 왔는데 쉬지도 않고 돌격하는 거죠. 이 사무라이 정신의 문제가 뭐냐면 뭔가 좀 작전 회의를 한다거나 전투 전에 뭐 이렇게 고민하거나 걱정하면 용기를 감소시킨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정말 혈전이 벌어지는데 일본군이 이게 흩어져서 각계 돌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소모적인 돌격을 해요. 결국 하다 보니까 미군들이 자신감이 생겼대요. 왜? 같은 장소로 계속 오니까. 이렇게 고마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떨던 병사들이 나중에는 야, 또 온다. 좀 있으면 오겠다.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또 병사들이 폭에서 쓰러져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미군 전사는 59명, 일본군 전사는 700명 이상이었습니다. 이렇게 무모한 반자의 돌격을 일본군은 왜 계속하는 거예요? 사실 일본군도 이유가 없었던 게 아니라 앞서 성공을 했어요. 청일전쟁 때부터 중일전쟁까지 중국군하고 싸울 때 많은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군은 이거를 자신의 전술, 중국군의 훈련, 무기 상태, 지형 이런 것에 의한 결과라고 분석하지 않고 과감한 돌격, 이 세상에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사실은 영국군도 돌격하고 미 해병대도 돌격합니다. 돌격 없는 군대가 어디 있어요. 근데 스스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반자의 돌격은 우리만 한다. 그리고 이런 행동에는 사실 미군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미국의 생산력이라는 건 정말 엄청나가지고 미군하고 물량으로 싸우면 진다. 그러면 미군에 없는 걸로 싸우자. 없는 게 뭐냐? 정신이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왜 그들이 승리했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이 정신력이 자신의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것을 경영적인 또는 혁신과 관련된 테마로 말씀을 드리면 자신의 장점에 맹목적으로 집착하면 패배한다는 겁니다. 단점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장점을 살리려고 노력해라.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이 말이 정말 위험한 말이에요. 왜? 당신의 장점은 그 상황에서 장점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이게 장점이다가 아니라 그것이 왜 그때는 장점이 되었는가를 분석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이걸 하지 않고 이것이 나의 장점이라고 해서 되풀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혁신이라는 것은 과거의 장점을 버리는 데서 시작해야 됩니다. 과거의 성공은 일회용품이다. 뭐 어떤 장점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무한 반복하는 집단은 자그마한 변경도 하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훈련했던 것을 반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혁신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장점을 바꾸고 변경하는 것은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무한한 훈련과 자기 혁신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혁신은 당신의 성공 경험을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소장님은 성공 경험을 다 버리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경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경영 사례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지만 제 입장에선 과거에 썼던 글이 훌륭해 보이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